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 자존감 TV 소작가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존감이 낮다면 우울증에도 더 잘 걸리겠지요. 자존감 낮은 사람도 우울증 걸린 사람도 낮을만 하니까 낮게 되었을 것이고요. 걸릴만 하니까 걸렸을 겁니다. 나름 다 이유가 있겠지요. 인생에는 다 개인마다의 인생 역사가 있고 그 인생 스토리 속에서 다양한 심리기전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자기 삶의 핑계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유가 어쨌든 우울증인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입니다. 낮은 자존감이든 우울증이든 분명 좋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울증이 일시적으로 온 것이라면 전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없을 때와 우울증이 있는 현재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의 일시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우울증은 우울한 정서 상태가 너무 익숙해서 더 좋은 상태를 추구할 마음 자체를 갖는 것이 힘들고, 만성적인 우울증이 지속되면 우울증이 아닌 좋은 상태가 사실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어떤 과목을 100점을 받아본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울증 자가 진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지선다 총 20문항을 체크하는 것인데 그때 제가 100점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요. 그 병원에 딸려있는 한의원 홍보 차원에서 침을 무료로 놓아주고 진찰을 해준다고 해서 갔는데요. 뭘 체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질문지를 읽고 증상에다가 체크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거의 모든 문항에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아니 뭘 이렇게 잔뜩 체크를 했냐 하시면서 침을 놓아주고 특별한 호흡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제가 이름 붙이기를 바보 호흡법이라고 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었었죠. 우울증이 만성적으로 있는 동안에 그 지내온 시간만큼 저는 그 우울증으로 인생을 도중받았습니다. 그만큼 우울과 긴장 상태가 만성적인 저였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우울증이 없습니다. 불면증도 없어졌고 감사나 즐거움, 의욕, 희망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아들러의 감정수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첫째, 부정적인 사고 방식의 소유자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삶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농후한데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실제로 우울증과 불안을 심화시킵니다.
어떤 문제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나 생각에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 기분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기분이 가라앉아서 우울하고 불안하니까 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래서 또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어떤 늪에 빠진 것과 같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야 해. 내가 어떤 일에 전념한다면 반드시 성공해야 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정한 기준을 받아들여야 돼.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 내가 훌륭한 업무 성과를 보인다면 상사는 당연히 내게 보상해야 해. 다른 사람은 반드시 내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생각해야 해. 나는 완벽해야 해. 그 기대치에 따르지 않으면 나는 패배자야. 주로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흐름에 흘러가고 따라가 주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래야 해, 저래야 해 하면서 거기에 맞추려는 것은 계속 좌절감과 죄의식과 자기 비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뭘 크게 해보지도 못하고 생각만 잔뜩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되고 정작 꼭 필요한 지속적인 구체적인 어떤 행동에 쓸 에너지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큰 사람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큰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게 되고 그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곧잘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자신의 가치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화를 잘 내는 사람인데요. 분노는 우울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가 아닌 나 스스로에게 내게 되면 우울증, 무기력증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낸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노의 주된 원인은 자신의 생각과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은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는데요. 화를 낸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것들까지 통제하려고 하면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 감정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감정 선택 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울도 내가 선택한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신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야 다른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은
어떤 이유에서든 나 자신을 위한 좋은 방향의 감정 선택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감정 선택 훈련 공식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